경찰이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김혜경 씨 관련 법인카드 유형의 이 부분인데요. 압수영장에 이재명 상임 고문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이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도와 파장, 사건 구반장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선 당시에 이 제기됐던 의혹이에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형. 네, 지난달에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청을. 맞습니다. 어떤 혐의죠? 일단 이게 불법 유용에 대해서 예. 카드 사용 내역이 처음 문제됐던 건 이제 음식들, 뭐 이제 초밥, 샌드위치, 뭐, 예. 백숙 뭐 이런 거를 이제 결제한 것 자체가 업무상 횡령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나온 게 김혜경 씨만 처방받을 수 있는 거를 공무원이 대리 처방했다. 네. 의료법 위반도 하나 또 나왔었고 거기에 딸려 나온 게 또 이런 내용이 그럼 사적으로 쓴 건데 공무상 쓴 것처럼 허위 기재를 했으니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횡사죄도 있지 않냐. 예. 이 모든 것을 또 이제 7급 공무원이 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이제 폭로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나 직권남용죄다. 강요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현재 고발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죄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 그리고 의료법 위반죄, 그리고 여기 이제 업무상 횡령죄인데 이게 이제 국고손실죄로 넘어가느냐. 네.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방해죄나 증거인멸죄까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된 사람이 예컨대 배모 사무관이라면 이재명 고문하고 김혜경 씨 뭐 공범 같기도 한데 그 이재명 고문이나 김혜경 씨한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지금 업무상 횡령죄에 네.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여기 김혜경 씨하고 배모 사무관이 두 명이 문제될 땐 사실 업무상 횡령죄로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국고손실죄로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지금 다루어지면서 네. 이재명 상임고문의 공범관계가 영장에 적시가 돼서 이제 파문이 일고 있는데 국고손실죄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국고손실죄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형량도 가장 높고 이게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의 관여 여부가 여기서 그냥 핵심인데 네. 이 죄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회사에서 뭐 공금을 유용했다, 뭐 이제 법인카드를 뭐 내 사적으로 썼다 이러면 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을 하잖아요. 근데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자이기만 하면은 그 범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지위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금액이 넘어가면 이제 국고손실죄가 공무원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아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회계 담당자, 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추가로 또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기만 하면은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근데 배모 사무관은 회계 담당자,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김혜경 씨, 사무관이니까 그렇죠. 비슷한. 네. 그래서 배모 사무관이랑 김혜경 씨만 문제될 때는 아. 업무상 횡령죄인데 네. 여기에 이제 기관장은 아하. 그 회계에 대한 업무까지도 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책임자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공범이 되면 국고손실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아하. 그래서 이게 또 전례가 있어요.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네. 회계까지 전부 다 그 기관에서 아우르기 때문에 국고손실죄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그 영장에 적시가 됐다 공범으로 이거는 그 공범이라는 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좀 파장이 있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고손실죄의 적용 가능성이 열린다. 왜냐하면 지위가 없는 사람들도 지위가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공범 관계로 엮이면 그 지위를 나눠 갖는다는 그렇죠. 법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고손실죄가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 부분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등장을 하면서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 1억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이제 3억 이상일 경우에는 5억 이상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벌금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범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또 만만치 않고 예. 여기서 추가되는 문제는 뭐냐면 경찰에서 사건 구도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이제 좀 논란이 되는데 이게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장이 나왔으니까 압수수색이 가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거는 계속 아마 사건화 될 때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관여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는지라는 게 후속 보도가 아마 계속 나올 사안 같습니다. 자, 국고 손실액 자체가 지금 말한 것처럼 5억 5천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액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액수가
그 배모 사무관의 급여가 11년치가 전부 다 국고손실이다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급여가.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부터 사실 논란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예. 배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남시 의회에서도 그 질의응답하는 영상이 돌더라고요. 배모 씨라는 사람은 공무원이라면서 왜 공모 수행과는 관련된 내용이 없이 김혜경 씨의 개인 의전만 하느냐라는 게 성남시에서부터 문제가 됐는데 경기도청으로 넘어왔을 때도 문제가 됐거든요. 네. 배모 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 씨, 이제 상임 고문의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무원이 돼요. 7급 성남시 공무원이 됐다가 경기지사가 되면서는 경기도로 이제 적을 옮기면서 네. 5급 사무관이 됐어. 됐죠. 네. 그러니까 인적 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요 사건 문제됐을 때도 경기도청에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의무 없는 그 불법적인 의전을 했다. 나는 이제 공무원이 맞는데 의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공무원이 아니다. 개인 의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누군가가 가정부를 채용한다라고 예. 하면 개인적으로 쓰니까 개인 그렇죠. 돈으로 급여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등재시켜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타게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이제 중점을 두는지에 그게 따라서 이제 주안점이겠네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채용해서 돈을 써버리면 국고 손실죄에 가깝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 어쨌든 최소한 절차가 있었다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을 때 네. 공무원인 게 맞다. 업무 처리한 게 맞는데 이제 그 문제되는 의전 행위들이 추가로 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면은 국고손실죄 전체가 빠져요. 왜냐면 이재명 고문은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금액이 이제 충족을 안 되거든요. 1억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법인 카드를 사용한 거는 제가 봐도 아무리 많아도 뭐 1,000만 원 단위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요. 초밥 얼마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자, 잘 정리가 됐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경찰이 또 성남시청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때문인데 요거는 예전에 불송치를 내렸던 건데 수사를 재개한 걸로 보여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거는 그래서 그 불송치 결정을 하면은 지금 아직은 이제 이의 신청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고발인이 이의 신청권을 행사해 가지고 검찰로 올라갔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충분하지 않으니 보완 수사를 해라. 지금 현재 이제 살아있는 절차에 의한 것인데 문제는 그 이전에는 3년 이상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안 했고 서면 조사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많이 이제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은 박은정 차장검사하고 그렇죠. 그 수사팀하고의 뭐가 분란이 있지 않았냐라는 그만뒀잖아요. 예, 박하영 차장검사가 네. 그만뒀고 그렇죠. 수사에 대해서 문계기가 있다 없다 이런 이제 진실 공방까지 있는 와중에 지금 강제 수사가 들어간 거는 네. 그럼 이전 수사에서 했었어야 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상임 고문을 문제 이제 정점으로 삼은 이 사건 플러스 네. 검찰 내부에서의 이거 사건 문계기 이게 지금 같이 연결해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아까는 이제 경기도청에 대한 거고 이건 지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 예. 네. 근데 요거는 어떤 거였냐면 성남 FC에 대한 후원금이라는 게 그 이재명 상임 고문의 관내에 있는 그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 용도로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뇌물죄로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전에는 서면 조사로만 끝났던 게 강제 수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요것도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에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혐의점이 더 있다라고 주장하다가 여기까지 완 사안이기 때문에 네. 진행이 아마 이것도 영장이 나와서 진행됐다는 점에서는 더 볼 부분이 있고 이거는 수사팀 내부에서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파급력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좀 하면 법인카드가 좀 여기도 좀 썼던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도 있고 방역법 위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문제 된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원희룡 지금 후보자께서는 김혜경 씨 논란 터졌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을 주장했던 했었거든요. 근데 분입니다. 예. 너무 닮은 꼴이다. 아하. 그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단골 일식집이 있는데 네. 여기를 이제 굉장히 자주 가셨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고급 식당이고 오마카세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데라 가지고 가격이 상당한데 거기에서 업무 추진비를 좀 유용한 게 아니냐. 이게 왜냐면 개인 카드가 있잖아요. 개인 업무용. 근데 그렇죠. 그때 도청 업무 추진비가 거의 같은 날에 거의 비슷한 용도로 같이 끊어져요. 같이 끊어져요. 예, 그리고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간
인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간담회 했다 그런데 유관 관계자 16명, 정책 관계자 16명 뭐 이렇게 참석자가 꽤 있죠. 근데 네. 그 오마카세 집이 20명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코로나라 가지고 네. 인원이 제한돼 가지고 테이블 건너뛰어 가지고 앉게끔 했었잖아요. 더 못 들어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이 다 들어갔으면 방역법 위반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참석자 숫자를 부풀리기 해가지고 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면 개인당 먹은 음식 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는 다시 또 김영란법 위반 문제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인원 부풀리기를 통해서 쪼개기 결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문제가 되네요. 업무 추진비를 혹시나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그렇죠. 또 방역부 위반한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쪼개기 결제 인원 부풀리기가 김영란법 지금 4만 원인가요? 3만 원까지인데 3만 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이 식당이 예. 주 메뉴가 6만 원 이상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불가능하네요. 그게 인원수를 쪼개가지고 3만 원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예. 지금 이런 식이 되려면은 2명당 한 1인당 하나씩 나눠 먹. 이번 초밥은 네가 먹고 이번 초밥은 네. 내가 먹고 이런 식으로 말이 안 했는지 되죠. 이거는 좀 상식하고 좀 그 벗어난 요리사가 거라서. 싫어하죠. 뭐 그러게요. 둘이 같이 나눠 먹는 가가지고 뭐 한 명 절반 정도는 안 먹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요거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좀 범죄에 가깝다면 원희룡 후보자가 좀 해명을 하거나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해야 되죠. 그리고 예. 사실 설명이 또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그렇죠. 그 금액까지다라고 하면 이 음식점엔 그렇게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네. 추가적으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개인 카드로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해명이 깔끔해요. 그렇죠. 깔끔하죠. 예. 그거는 그러면은 입증 못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자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말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주면 한 번에 해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해명을 못 하실 경우에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구반장의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연금은 4글자로